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용인 상영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입정보 119에 나와 있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주된 전형 요소로 하여 대학에서 반영하는 백분위 혹은 표준 점수 혹은 등급을 바탕으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 혹은 각 대학 단과대학별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산출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통지표 예시를 보게 되면 수험번호와 성명, 그 다음에 각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그 아래에 보면 영역별 선택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나와 있는데 주로 등급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는 하지만 경동대학교나 혹은 평택대학교 몇 개 대학교에서 정시 수능 지표로 활용이 되고 대부분의 대학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통하여 점수를 환산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게 되면 최초로 모집하고 있는 모집 인원에 그 다음에 수시에서 다 선발하지 못한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하여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로 한 장씩 지원할 수 있음에 그 세 개의 군에서 모두 합격을 하였을 때 한 개의 군에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원 합격 인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정시 합격 인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산출에 쓰이는 여러 가지 반영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란 전체 수험생 44만 명이 넘어가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 나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표인데요. 전체 44만 명 이상의 수험생을 100명으로 축약시켜 놓고 내 아래로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분위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뿐더러 백분위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 전국의 수험생들의 원점수의 평균을 100점으로 놨을 때 국어 수학은 100점, 그다음에 탐구는 50점이라는 점수를 놓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표인데요. 최근 3년 동안의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 2024학년도에 국어 150점, 수학 148점으로 굉장히 어려운 불수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2025학년도의 수능에서는 국어 139점, 수학 140점으로서 다소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수가 표준 점수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특히나 탐구 과목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에서의 각각의 시험에서의 난이도가 다르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화학 과목에서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표준 점수가 낮아지고 백분위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정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산점은 각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특히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에서 가산점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에 오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수월할 수 있으니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그 학생들에게 점수를 좀 더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의 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5학년도와 비교해서 2026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세 번째는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시 선발 모집 인원이 약간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선발 인원이 많은 반면에
정시는 수도권에서의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수시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는 13만 3,778명 중에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는 인원은 4만 3,509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수시정시 전체 비율에서는 32.5%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21만 1,403명 중에서 2만 393명으로서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2025 학년도부터 수시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자율 반영이 됐던 것에 비해서 2026 학년도부터는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정시 대입 전형에서 반영하는 대학이 21개 대학에서 203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선택 과목 필수 폐지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체 모집 인원을 얘기할 때는 수능 이후의 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6 학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13일 목요일 날 수능이 치러지게 되고, 그다음에 수능이 치러진 다음에도 수시 전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금요일인 12월 5일 날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고 정시에서의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날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되면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에서는 빠르면은 6, 7일부터 20일이 넘어가는 날짜까지 변환 표준 점수가 계속 발표가 되게 되고,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되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본인의 각 대학별 환산 점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까지 수시 전형이 마감이 되면 12일 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되고, 최초 합격자 등록이 15, 16, 17일 날 있게 되면 17일 저녁 혹은 18일부터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12월 24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5일, 26일에 걸쳐서 수시 2월 인원이 발표가 되고, 28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서 31일 날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게 됩니다. 이 일정을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시 최초 선발 인원이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17,516명이었다면 재작년 2024 학년도에 이 대학들의 수시 2월 인원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396명, 자연계열은 347명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43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43명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서강대 정도의 대학 하나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시 2월 인원까지 확인을 한 정말로 모집하는 정시 모집 인원을 확인하고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대학, 수능 2주 전형에서 필수 반영 대학이 가천대부터 홍익대까지 포함한 203개 대학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각 대학의 그 대학 중에 9개 대학, 세종대, 평택대, 한성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원 불가 혹은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더욱더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정량평가, 학폭 1호부터 3호까지는 감점이 없고 4호, 5호는 10점, 6호, 7호는 30점,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학들도 있고 정성평가로서 이루어지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는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내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학교폭력 때문에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서 감점의 정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대학별 환산 점수가 산출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전년도와 반영 비율이나 모집 인원의 변동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나와 있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여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70% 컷보다 환산 점수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꼭 확인해 보고 지원 여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선택 과목 지정 폐지 확대입니다. 선택 과목 지정이라는 것은 모집 단위별 만약에 보통은 공학 계열 혹은 자연과학 계열, 의학 계열에서 선택 과목 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미적분이나 기하 혹은 과학 과목을 공부를 하고 왔을 때에 대학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A 대학의 화학공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학 화학공학과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꼭 한 과목을 선택해서 봐야 되고 탐구도 과탐 두 과목을 필수로 선택 응시하여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선택 과목 지정입니다.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 2 과목을 필수 지정하는 대학이 2025학년도에 33개에서 2026학년도에 27개 교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2주 전형에서 선택 과목 지정 폐지 대학이 14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고려대, 시립대, 홍익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권적 공립대학에서도 선택 과목 지정 폐지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기 수월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를 하고 상위권 대학의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을 지원을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교별로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률과 통계 사탐이 유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의 경우에 공통 과목에서의 배점이 선택 과목에서의 배점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받은 것을 목표로 공부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탐구 과목에서도 어려운 공부량이 많은 과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의 가산점이나 가산점을 부여했을 때 내 점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거나 국어 수학에서도 미적분이나 기하가 어렵기는 하지만 공통 과목 수원 수투에서 내 점수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원 가능 점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위에 수능 성적표가 나와 있고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바로 그 주 주말부터 배치표라는 게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배치표는 단순 합산에 의한 배치표입니다. 예, 단순 합산이라는 건 원점수 합산, 백분위 합산, 표준점수 합산에 의한 단순 합산에 의한 배치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같은 표준점수 392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도 392점 내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1000명 중에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했을 때에 유불리가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합에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지표, 표준 점수이냐, 백분위냐, 거기에서 과목별 반영 비율, 보통 공과 계열은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나 수학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반영 비율이 나에게 내가 잘 본 과목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의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가산점, 연대 같은 경우에도 유형1은 사회탐구의 가산점을 반영하게 되고 유형2는 과학탐구의 가산점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 가산점까지 다 발표가 된 그 다음 결과값이 대학별 환산 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토대로 대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나와 있는 환산 점수와 비교해서 나의 유불리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배치표에서 백분 이하 표준 점수 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산 점수라는 것은 최종 확인 점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단순 표점 합이 395점이 되겠고요. B 학생은 단순 표점 합이 394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학생의 표점을 보게 되면 국어 화법과 작문 130점, 수학 미적분 136점,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탐구, 생명과학원 63점, 지구과학원 66점이 되겠고요. B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가 7점, A학생에 비해서 7점이 부족한 123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B학생은 139점,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사회문화 정치화법이 64점, 68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학생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반영 비율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이 동일하게 35.7%, 그 다음에 탐구가 28.6%를 반영하고 영어가 감점 처리되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국어 수학이 33.3%, 그 다음에 탐구가 16.7%로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탐구 반영 비율이 낮게 되고요. 여기에서 영어가 16.7%로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을 A학생과 B학생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세대 교육학부에 점수를 넣어봐서 합격 여부를 따지고 보면 A학생과 B학생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지원하게 된다면 2023학년도 기준으로 70% 컷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된 반면에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 넣어보게 되면 단순 표점합이 높은 A학생보다 B학생이 점수가 더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2023학년도에 70% 컷보다는 B학생이 점수가 높아서 합격을 하게 되고 A학생이 불합격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봤을 때 그 대학교의 반영 비율과 가산점, 그리고 나의 점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잘 본 과목에 대한 점수가 그 대학에서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지, 혹은 내가 못 본 과목에 대한 점수가 그 대학에서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토대로 센지락,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정시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같은 표준 점수에 의한 385점에 의한 표준 점수도 이 385점에 해당하는 점수의 학생들이 약 1000명 이상이 있게 되는데, 385점에 해당하는 상위 25%의 환산 점수, 50%의 환산 점수, 75%의 환산 점수, 평균 점수가 각각 다르게 환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기업에서 만든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단순 표준 점수와 백분위 합에서의 점수가 합격과 충원 합격, 불합격에서의 역전 현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표점과 단순 백분위의 합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변환 표준 점수와 가산점까지 다 나온 다음에 환산 점수를 토대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일 표준 점수에서 동점자가 많다. 아까 그 385점에서 약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 수능 환산점이 매우 촘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내 위치가 위아래로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과 내 위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센지락 프로그램이나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나와 있는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은 백분위 반영대학과 표준점수 반영대학에서의 가산점의 위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가운데 백분위와 확통 미적분의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왼쪽은 백분위, 오른쪽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이렇게 각각 5%, 10%, 15%의 가산점이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점수를 산출해 본 것이고요. 네, 똑같은 3등급의 77%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백분위에 10% 가산점을 주게 되면 84.7%로 같은 3등급이 부여가 되는 반면에 119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에 10% 가산점을 주면 130.9점이 되게 되어서 2등급 컷인 127점보다 더 높은 중간 2등급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점 10% 이상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했을 때 표준점수 반영 대학에서의 가산점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5%에 해당하는 가산점에서는 백분위나 표준점수나 그렇게 큰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의 표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각 대학교별 미적분 기하, 네, 해당하는 대학들의 가산점을 나타낸 표입니다. 각 대학에 따라서 3%에서 10%까지 가산점,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가산점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정시 대비 전략입니다. 정시 대비 전략은 무조건 수능을 잘 보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수능이라는 일회성 시험에서 수능을 잘 봐라 라고 하기보다는 3월 달부터 실시하는 학력평가, 그 다음에 1년에 2번 실시하는 모의평가를 토대로 내가 이 등급이 나왔으니까 그 등급이 수능에서도 나오겠지라고 하기보다는 내 원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실제로 3월 달에서 보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들어오지 않은 3학년 재학생들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3월 달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100분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능에서는 적어도 각 영역별 한두 문제 이상을 더 맞춰야지 그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를 봄에 있어서 내 원점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작정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모의평가나 학력평가를 봤을 때 알면서도 실수하면서 틀렸던 것, 혹은 모르는데 이 정도는 내가 맞출 만한 것,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서 어떤 문제에 내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춰서 원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수능이 끝난다면 수능 성적표를 받은 12월 첫째 주 금요일 이후부터는 쌤 어디가를 통한 전년도 입결과의 비교, 그 다음에 실제로 변환 표준 점수, 환산 점수가 다 산출된 다음부터는 전년도 입결, 누적비에 의한 나의 위치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시조차도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은 점수에 비해서 더 높은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학을 가서 4년 동안에 혹은 2, 3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한 지원을 한다면 후회 없는 정시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